21세기 러시아 차르이자 독재자이자 침략자인 푸틴은 이미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재를 위해 강제로 법을 개정했으며 결국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년이 넘도록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만약 앞으로 러시아 제9대 대통령까지 한 번 더 해먹게 된다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러시아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대통령 해먹겠다는 마인드로 2036년까지 만약 건강에 이상만 없다면 또다시 법을 개정해서 독재를 이어가고도 남을 인물이죠. 그는 진짜 제2의 히틀러를 꿈꾸는 것일까요? 오늘은 푸틀러라는 별명을 얻은 푸틴이 저질러왔던 만행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두 번의 대통령을 해먹고 잠시 총리로 내려왔었던 시기인 2008년 9월에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러시아 경제 또한 폭망했고,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아이콘이었던 푸틴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해먹어야 하는 푸틴 입장에서는 2011년에 있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었죠. 독재자, 독재 국가하면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일 텐데요. 2011년 12월 4일 러시아 총선 결과 146.47%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었죠. 총선 당일 야당을 지지하는 언론 사이트의 디도스 공격부터 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대리투표하기, 선거안 바꿔치기, 지워지는 펜으로 투표시키기 등 아주 그냥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김없이 방사능 홍차를 선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푸틴을 비판이나 폭로를 했던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방사능 홍차 밈이 떠돌게 되었죠. 실제로 전직 러시아 FSB 요원이었던 리트비넨코는 영국으로 망명한 이후 푸틴 정권을 신랄하게 까고 다녔었는데요. 2006년 11월 1일 리트비넨코는 옛 FSB 동료 2명과 만난 후 심한 복부 통증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2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옛 동료와 만났을 당시 호텔에서 마신 녹차에 폴로늄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죠. 폴로늄은 방사성물질로서 청산가리의 약 250만 배의 독성을 가졌으며 성인 한 명을 죽이는데 1마이크로그램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는 소금 한 알갱이의 질량이 약 60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2020년에 러시아 야권 대표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공항 카페에서 홍차를 마신 뒤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던 2024년 2월 16일에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는 교도소에서 안타깝게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발리를 면회했었던 다수의 사람들 모두 나발리가 건강하고 활기 있었다고 말했죠. 당시 러시아 당국에서는 나발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라고만 발표하면서 배후에 푸틴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정치 초기 시절부터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진짜 차르가 된 것 마냥 러시아 세금을 몽땅 횡령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푸틴의 재산은 공식적으로는 모스크바 시내의 작은 아파트와 자동차 2대 등 매우 검소한 것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숨겨진 재산은 약 24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고를 빼돌려 사적으로 쓰이는 금액이 천문학적일 것이며, 친구나 대리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푸틴의 정적이었던 나발리가 2021년에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뇌물로 건설됐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궁전, 여기엔 단 한 명의 차르가 산다 라며 대놓고 푸틴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흑해에 있는 1조 4천억짜리 리조트이며 일명 푸틴 궁전이라고 불리는데, 규모만 약 20만 5,700평이고 가죽 소파 하나가 러시아 시내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푸틴은 인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보면 되는데요. 2002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페라 극장에서 체첸 반군이 인질극을 벌이자 협상 없이 극장 내에 마취가스를 뿌리며 특수부대를 돌입시켜 진압해버립니다.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질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질 700여 명 중에 67명이 현장에서 사망해버렸죠. 게다가 가스에 중독된 사람들을 마치 짐짝처럼 다루는 바람에 호흡곤란으로 기절한 인질들이 기도가 막혀서 사망해버렸는데요. 구급차에 어린아이를 먼저 태우고 그 위로 어른 인질들을 올려놓는 바람에 어린아이가 압사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140명이나 되는 인질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베슬란 학교에서 벌어진 인질극에서도 총격전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해버리는 과정에서 386명의 인질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186명이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하네요. 푸틴은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강력한 카리스마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인질이고 나발이고 모조리 다 목숨을 빼앗아버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러버릴 수 있을까 싶죠. 사실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무자비한 군사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옐친으로부터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되었던 그 짧은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1차 체첸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옐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었죠. 이후 1999년도 말에 제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실권을 장악한 푸틴은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여 민심을 되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1월에 초강력 군사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주된 공방전이 되었던 그로즈니 시가지를 무자비한 포격과 공습으로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의 콩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로 1차 체첸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 시기였죠.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두고 일본과 꾸준히 군쟁 중이었는데요.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토가 되었으나 일본이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2011년 9월 푸틴은 일본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Tu-95를 일본 열도 근처 상공으로 띄워버린 것이죠. 러시아군의 장거리 폭격기 Tu-95는 8일 오전 6시쯤 대마도 동쪽에서 일본 영공에 접근해 규슈 서부와 오키나와 섬 남부를 경유해 태평양 상공을 따라 북상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노다 총리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는 시간에 맞춰 후쿠시마현 상공을 비행했다고 합니다. Tu-95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차르본바를 실제로 쏴본 경험이 있는 폭격기인데요. 이런 폭격기를 보냄으로써 현장에 있었던 노다 총리는 물론이고 지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러시아에서 신형 핵추진 미사일 실험을 하는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며 그들이 후쿠시마 산계를 먹어서 그리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일본을 디스했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푸틴이 한 일본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은 솔직히 사이다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부정선거, 언론 통제, 암살, 독재, 침략 등 이게 과연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의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푸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틈만 나면 소련을 외쳐왔던 푸틴이 구소련 땅을 모두 되찾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것일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길 기원합니다.